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온큐 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와 메릴랜드 대학교는 양자 네트워킹이라든지 연구 발전을 위해서 큐랩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메릴랜드 대학교가 뭐 아이온큐의 창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김정선 교수 여기서부터 같이 해왔으니까. 그래서 요런 데서 계속해서 다른 것보다는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 발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R&D가 계속해서 된다는 회사는 아무래도 성장성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메릴랜드 대학교는 새로운 양자 메모리 노드 도입으로 인해서 양자 네트워킹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양자 컴퓨팅 이런 것보다도 양자 네트워킹 분야가 조금 더 앞서가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은 컴퓨터인데 자, 나중에 되면 이렇게 양자 인터넷 그 시대로 가지 않겠나.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시대로.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더욱더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국립양자연구소 큐랩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양자 네트워킹 인력 개발 분야 여기서 공동적으로 확대하는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확장을 발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메릴랜드 주정부의 양자 기본 이니셔티브 있죠. 이런 기금들 통해서라도 메릴랜드 주도 이렇게 양자 기금도 있죠. 그걸 통해서 메릴랜드 대학교의 경제개발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체결된 이번에 최신 계약이 750만 달러 규모다.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연구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특별히 메릴랜드 대학교 오랜 파트너십은 첨단 양자 컴퓨팅, 양자 네트워킹이라든지 인재 개발에 대한 접근성을 가속해야 되는 필요성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UMD와 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킹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연구진과의 더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도록 큐랩을 확장함으로써 메릴랜드의 양자 수도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아이온큐의 헌신을 반영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협력의 다음 단계는 아이온큐와 UMD의 연구진이라든지 학생들의 통합을 심화시켜서 큐랩을 양자 네트워킹이라든지 메모리 시스템을 포함한 차세대 양자 기술의 선도적인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이온큐의 실리콘 공공 기반의 양자 메모리 노드가 최초로 구출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업계 선도적인 인프라는 다양한 양자 기술 분야에서 UMD의 기존 노력, 예를 들어서 중부 대서양 지역의 양자 인터넷의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활동을 보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한 4가지 정도가 아무래도 새로운 탐구 영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계약의 가장 큰 부분은 첨단 네트워킹 기능을 위한 그런 최첨단의 양자 메모리 노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UMD는 아이온큐와 더불어서 양자 네트워킹 상호 연결의 플랫폼 위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사용 사례를 직접 개발, 구축, 테스트할 수 있고 향후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결론은 일단 네트워킹을 상용화하겠다. 그것을 일단 밝히고 있고, 일단 컴퓨팅 지원의 자원에 대해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 큐랩에. 그래서 추가적인 양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서 UMD 연구원과 학생들의 급증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이온큐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는 것들, 그 다음 공동 응용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 협력은 양자 기기 학습이라든지 홀로그래픽의 오류 수정 코드 연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특정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 과학자들과 메릴랜드 교수진 간의 단기, 중기 응용 분야에 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뭐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자, 첨단의 실험 장비를 또 업그레이드할 거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UMD는 더욱더 발전된 양자 알고리즘, 양자 연력학 분야의 새로운 실험을 지원하는 특수 레이저 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안 되겠죠. 이런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없다면, 그래서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회사들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온큐가 우리가 일단 투자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볼 것 같으면 R&D expense 있죠. 즉 말해서 연구개발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회사인지, 연구개발가 줄어들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연구개발 아예 하지 않는 회사인지, 자, 그런 것들만 보면 벤처기업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돈을 갖다가 붓고 있다면은 그건 아무래도 회사가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아무리 기술 개발이 없이는 아무리 다른 것보다는 주가를 띄울 수가 없겠죠. 연구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 자, 그때 보게 되면 19.6위밖에 안 됐던 것이 지금 보시게 되면 301까지 늘어나고 있죠. 10배 이상이 뛰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R&D에 투자를 계속해서 매년마다 증가시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회사들은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완전히 뻥쳐서 끝난 회사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죠. 물론 지금은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연구개발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 없는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가 좀 의심스럽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연구개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시간을 두면서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더 일단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게 넷인컴입니다. 연구개발은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19.6인데 넷인컴은 마이너스가 106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157 되고 있고 여기는 331, 여기는 뭐 510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는 301을 갖다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익이 증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제 조금 어떤 회사 같으면은 재무제표를 좀 잘 보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가 안 하고 301 좀 안 하고 그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겠죠. 여기가 보면 301 정도 되고 있고 여기는 510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것만 추가로도 지금 이제 넷인컴 자체가 마이너스 210으로서 많이 줄죠. 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 연구개발비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넷인컴 자체가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연구개발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회사들은 조금 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좀 대박이 터지면은 아마 주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짧지는 않다는 거죠. 적어도 3년 이상 기다려줘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의 지금 전략들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3빌리언 정도의 캐시라든지 캐시 이퀴벌런트가 있죠. 현금이라든지 현금성 자산. 자, 그걸 통해서 넥스트 라운드의 혁신을 위해서 돈을 갖다가 리인베스트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투자했다. 그래서 R&D 같은 거 본다면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기준 YY 기준에서 123%가 증가됐다.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된 R&D 투자가 아무래도 퀀텀 플랫폼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신제품이 갖다가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고객을 갖다 확대하는 것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와 더불어서 매출의 성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주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의 성장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물론 인수합병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R&D가 계속해서 투자가 되면은 신제품이 개발돼서 더 많은 매출로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돈을 가지고 R&D가 계속해서 R&D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회사 유동성 돈 자체가 성장 자금 조달에 계속해서 충분한데, 자, 아무래도 또 3월 10일에는 현재 회사가 256만 주까지 추가 공모를 해서 정권 신고서를 제출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회사가 앞으로도 R&D에 일단 집중할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투자는 경쟁 우위를 강화하면서 혁신 속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또 신생시장에서 시장의 선점 효과가 중요한데 아이온큐는 성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운영이라든지 기술적 업데이트가 재무 성과보다는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실적 공개 이후에도 유럽 최대 규모의 양자기 분배 네트워크 구축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의 국가 양자 통신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유럽 내에서 최대 규모이자 중국을 제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운영의 양자기 분배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 이걸 갖다 구축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 루마니아 양자 인프라는 36개의 양자 보안 링크로 구성되고 있는데 1500km 이상을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지상 기반의 양자 통신 인프라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가 되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월 초에는 캠브리지 대학과의 협력을 맺으면서 양자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혁신 센터를 합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계약은 아니지만은 연구 성과의 상용화 경로를 더욱더 견고하게 다듬어 주는데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되면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것들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술 개발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연구에 일단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적재산권인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영국의 양자 생태계에 대한 회사의 책임감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캠브리지 캠퍼스 내에서 아이온큐의 6세대 칩 기반의 256큐피트의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에 있고, 양자 클라우드도 제공돼서 양자 컴퓨팅, 네트워킹, 생싱, 보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라든지 이런 것들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캠브리지에 있던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이 또 아이온큐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산학이 협력이 연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주가를 크게 올릴 만한 결정적인 이슈는 아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아이온큐가 조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회사가 커나가는 거지 갑자기 뭐가 어떻게 해서 커나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양자 주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주식들 요런 정도 되고 있는데 양자 주식들이 거의 다가 올랐죠. 그러니까 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이온큐가 3.37, 그다음에 QBTS D웨이브가 2.81%, 리게티가 3.07, 그다음에 지금 실스큐가 1.90, 인플렉션은 좀 안 올랐고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고,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이 2.97, 그다음에 알킷이 5.67로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같이 오르면서 아이온큐도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자 섹터가 항상 같이 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아이온큐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러셀 20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러셀 2000 지수가 아이온큐의 지금 지수 안에 있으니까 같이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월 26일입니다. 여기도 1월 26일이고, 자, 그때 봤을 때 요때가 고점이었죠. 러셀의 고점이었고, 이때는 아이온큐의 고점이 이미 여기 80불이고 여기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고점은 아니고 단기 고점이 되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벌써 V자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폭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재봐야 될 것이 저점에서 올라갔던 폭이 있죠. 자, 러셀이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적어도 한 11% 정도 올라갔죠. 그에 반해서 진짜 아이온큐가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저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올라갔던 폭이 13%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폭 자체가 아무래도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개별 종목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지수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가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서 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거 자체가 뭐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간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추세가 올라가면서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해서 가는지 우리가 체킹하시고, 앞으로도 뭐 지수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니까 자, 금리만 내려와 준다면은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킹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 왼쪽에 있는 거 이쪽은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똑같이 아이온큐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의 10년물 금리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2월 25일자입니다. 똑같이 2월 25일자고, 그래서 금리가 이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즉 말해서 한 4%도 안 됐던 금리가 4.3까지 뛰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단기 고점이죠. 40불을 넘었던 것이 지금 이제 30불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금리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금리가 지금 이제 내려가게 돼. 물론 이거는 돈이 많으니까 금리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가 지금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금리, 자, 금리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러셀하고도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금리, 특별히 금리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이 러셀 지수인데, 거기에서 많이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올라가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 있다. 그만큼의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자, 금리하고 러셀 지수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디다가 집중해서 봐야 되냐? 결론적으로 금리를 집중해서 봐야 되겠고,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러셀 지수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그걸 더욱더 중점적으로 같이 봐야만이 주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이제 내려가는 쪽이 되겠죠. 트럼프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플랫되면서 내려준다면은, 중동 지역이 완화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러셀 지수가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오늘 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중소형주 보실 때는 항상 지금 이제 이런 게 적자기업이죠. 특별히 적자기업들은 자기 힘으로 간다기보다는 금리라든지 지수와 같이 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독자 요청하신 나이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키의 신용 등급이 또다시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HSBC는 나이키의 회상 전략 자체가 이제는 실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나이키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HSBC에 따르면 회사의 기업의 회상 전략 자체가 지금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해당 투자은행의 리서치 부서는 의류 대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90에서 48달러로 낮추고 있다. 자, 그 이유는 나이키의 회생 가능성은 언제가 아니라 반등할지 여부에 문제에서 단기적인 촉매자가 없어서 실제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4년도에 나이키는 제품의 혁신과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브랜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 전략의 변화를 발표했는데, 나이키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조금은 아무래도 성과가 기대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나이키 주가가 올해 들어서 33% 정도 하락했는데, 자, 이는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란 전쟁 관련된 운송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나이키는 지난달에 부진한 매출의 전망을 보여주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아무래도 매출의 전망 자체, 매출의 가이던스가 줄어든다는 말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변수죠. 외부 변수가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수가 내려왔던 것은 외부 변수인데, 기름값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의 타격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자체가 쉽게 V자로 반등하기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성장 추세가 되고 있는지, 매출의 가이던스 전망이 좋은지인데, 자,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는 쉽지가 않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해당 회사의 실망스러운 전망으로 인해서 월가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파이브 샌들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나이키 주식의 투자 의견을 갖다 낮췄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요 증권사들도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전쟁이 주가에 더욱더 큰 압력을 하락을 갖다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중동 분쟁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상승, 자, 이런 것들이 기업에게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지고 있지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또 수익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 파트너 국가들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주가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나이키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뭐 수출이란지 수입 등 거기다가 좀 이제 장기화되는 아무래도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다.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매출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 미국의 관세 역시도 기업들의 비용 증가분을 갖다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마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내는데, 자, 그걸 갖다가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그런 비용을 갖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마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겠죠. 또 신발 부분에서도 호카와 같은 신흥업체, 아디다스와 같은 제기하는 그런 경쟁업체들로부터 더욱더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경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이키가 상당히 지금 굴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이키에 대해서 40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9명이 스트롱 바이고 11명이 바이, 그 다음 18명이 홀드고 2명이 언더퍼폼이다. 지금 홀드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프라이스 타겟은 지금 현재 $64 정도로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업사이드 다운으로 본다면 $23, $120 주고 있는데 지금 모습이 한 $42 정도 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이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50불대를 강하게 지금 돌파되면서 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돌파 갭이 나타나면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자, 그때가 어닝이 발표될 때죠. 요 자체는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떨어졌죠. 그럼 떨어졌던 이유가 결론적으로 펀더멘탈 때문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일단 펀더멘탈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금 펀더멘탈로 통해서 올라가야만이 올라갈 수 있겠죠.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정도로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다.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주식들은 올라가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로서 떨어지는 것은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매출의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의 성장, 요번에 일단 마이너스 0.09% 정도 되고 있죠. 매출의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2010년도가. 그 다음에 2017년도가 매출의 성장이 1%, 4%, 6%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매출의 성장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들. 자, 그래서 EPS를 본다 하더라도 EPS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0%에서 25%로 증가는 되고 있는데, 1.49에서 1.88이니까 그렇게 많은 그런 증가폭은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멀티플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멀티플은 한 22배수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줘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몸속에서 현재는 28.53을 지금 이제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폴드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도 기준이니까, 근데 섹터 평균은 15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5년 평균을 34배수나 받았죠. 자, 이렇게 멀티플이 지금 이제 많이 일단 축소가 됐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멀티플 갖다 많이 못 주고 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많이 주면 뭐 20배수 정도 줄 수 있겠고, 다음 16배수 정도 보수적으로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많이 준다 하더라도 한 16배수 정도 아니면 뭐 20배수까지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1.88에다가 지금에서 한 16배수 이렇게 주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한 30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불.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30불에다가 뭐 20배수 정도 준다 했을 때, 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88에다가 20배수를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한 37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불에서 40불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주가 자체가 한번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되지 않겠죠. 적어도 1년 이상은 갖고 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런 평판이 나타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길게 보시게 되면 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에서 추세가 좀 하락되고 있죠. 추세가 올라왔던 추세가 이렇게 하락되고 있으면 이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200월 이평선도 밑으로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추세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 40불대가 일단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40불대 라인대에서 아무래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제 40불대 라인대에서 반등이 또 안 나오면은 갑자기 꺾어지면 더욱더 내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반등이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간과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테다. 그래서 지금 많이 물리신 분들은 일단 40불대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